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의원님을 모셨으니까 그냥 시간이 좀 지났어도 지역의 간단한 현안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그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현안인 이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죠. 이거는 시장이 조규리 시장에 들어서고 나서 자기가 공약 사업으로 위치까지 정해놓고 추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밑에 공무원들은 시장의 공약 사업인데 이걸 이루어내는 것이 절대절명의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그렇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시장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공시설, 다목적 문화센터처럼 공공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주 좋은 사업들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걸 하겠다. 그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뭐 어떤 자리가 좋을까? 교통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들 주민들 의견들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이 완전 일을 거꾸로 해버린 거죠. 그거 정해놓고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그걸 넣어놓고 그냥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애초에 저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크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의회 역할이 필요한 거였고, 근데 의원님도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그 충분히 아실 건데도 처음부터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뭐 그렇게 한데 그 나름대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실제 우리 위원회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렇죠. 우리 위원회는 그 인근 도로를 넓히는 사업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 다 날렸어요. 네. 어찌됐든 막아보고 이렇게 놀이도 했는데 그게 전체 구도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넘어가 버린 점이 있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저는 사실 네. 이게 반대 주민들하고 네.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시간을 좀 끊자. 네. 내년 선거 있지 않냐. 선거 지나서 얘기하자. 선거가 일단 내년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을 갖다 다시 논의할 수도 있는 계기가 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합법적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주민들이 지속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하면 그걸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밀기는 힘들지 않나요? 법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법 네. 바리케이트 치고 거기서 농성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는 공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공탁 끊어놓고 밀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많은 거의 절반 이상의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공탁 끊어놓고 미는 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네. 내년 선거가 있는 게 네. 아주 미묘한 시기라는 거죠. 네.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을 건데 이 힘이 그만큼 실리는 시기가 아니다. 만약 하려 그러면 시장이 당선 재선되고 나서 확 밀어붙이는 거야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쟁점화 시켜내고 선거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여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일단 선거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죠? 그 유독물질 방역 제품 안전성 때문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유재수 의원이 어찌 보면 이제 괜히 이거 괜한 걸 이렇게 트집 잡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사실 시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영아벤잘코늄이라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예. 바람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예. 피해자가 지금 1,700명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7,000 몇백 명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주 미량이더라고. 0.12% 정도가 가습기 살균제에 영아벤잘코늄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이게 지속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습기를 틀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냥 차라리 물 넣어갖고만 가습기를 틀었으면 되는데 그 물때가 끼니까 네.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가습기 살균제를 넣은 거거든요. 차라리 그만 그거 안 쓰고 뭐 청소하면 될 일을 아니 그 환경부에서 승인해줬다 그러고 다 문제 없다고. LG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런 거 썼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피해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방역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 염화벤졸 성분이 보니까 0.05에서 0.5까지 들어가 있어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환경부에서도 네. 분무 방식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분무 방식으로 하면은 호흡기로 들어가면은 네. 이게 섬유건조기가 버린다는데 이게 굳혀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폐가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통해 갖고 호흡을 하는 폐지 않습니까? 굳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건데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분무 방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묻혀서 닦는 정도로 하라.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보건소 들어가면 보건소 입구에 서면은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와중에 바로 위에서 분무 방식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방식 하지 말라고 그래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네. 강릉에서 네. 민주당 경선을 했는데 거기 입구에 그 분무 방식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핑계대는 게 우리는 그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잘 몰랐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고 있다고요. 심각성을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위험 물질은 진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죠 가습기 살균제가 그렇게 위험한 걸 주민들이 알았다면 그거 썼겠어요? 몰랐으니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주 시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주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 이런 의식 없이 그냥 막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안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안다면 지자체도 사실 바뀔 건데 그냥 문제 없다라고 하고 시민들은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뭐 문제 없다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네요, 그냥. 그래서 제가 토론회도 한번 했거든요. 네. 그 우리 방역 전문가인 네. 교수님까지 박동원 교수님 초청하고 네. 그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좀 알려내고 그렇다고 이 코로나 방역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지침에 잘 맞춰서 써야 된다. 이런 걸 좀 알려내는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슈퍼마켓 노동자 부당해고건이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 부분 뭐 의견도 내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부당해고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 한 1년 전에 있었던 네. 뭐 두 사람 간의 다툼 문제를 네. 뭐 폭행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노동자 만들자마자 네. 부당해고하고 이거는 부당 노동행위죠. 엄격하게 형사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 그게. 노동조합을 어찌 보면 이제 설립하는 걸 방해한 행위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알기로는 경남 뭐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인가 거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아마 이달 중에 조만간 예. 조만간 심판이 열린다고.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복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복직을 시켜야 되고요. 예. 복직을 안 시키면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예. 일단 복직을 시켜야 되고 회사 측에서 불복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지자체에서 다 출자한 그 결국에는 뭐냐 조합이죠,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소유통 네, 공동 그렇죠. 도매 물류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게 육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해가지고 시비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도비 시비 해가지고 총 63억에다가 자비 7억에 70억이 투자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땅을 정촌 산업단지에 땅을 물류센터 예. 땅을 확보하고
그다음 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식당이죠, 그죠? 그렇죠. 네.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무상으로 10년간 임대를 해준 거죠. 그 임대를 받은 것이 슈퍼마켓 협동조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진주에 상인들끼리 예. 모인 협동조합이에요. 예, 예. 그럼 여기서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메이저 물류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70억이나 투입이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경쟁력이 엄청난 거죠. 네, 네. 70억을 들인 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렇죠. 땅 짓고 형식이죠. 뭐 임대료가 나갑니까? 건물 신축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진주의 슈퍼마켓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예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만든 취지가 뭐냐면 유통 단계 5단계를 세 단계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는데 유통 단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제주는 고민농工, 돈은 대놈이 가져간다는 딱 그 형태가 이렇게 보였고 그래서 이제 시장한테 질문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는 진주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관리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관리 운영 규정이. 네. 우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네. 거기에 의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주시가 네.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장은 당연적으로 우리 경제과장님이 맡도록 되어 있고 근데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들어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진주시가 그냥 부당해고가 일어나도 강 건너 불구경이고 내부적으로 좀 수익이나 회계가 어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거다, 그죠? 그렇죠. 하여튼 여기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접근성이 좋고 네.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비를 하고 있어요. 개인 소비자가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도 살 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취지는 업자들한테 난 팔게끔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돼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아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부당해고 관련해서 판결이 나온 이후라도 네. 의회에서도 사실 이거는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계속 제가 예, 문제를 예, 제기할 예,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요즘 이제 그 조례 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제 주민 발의도 되고 시민들이 그런 상황이 돼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제 조례를 이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일단 준공제 조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 표준 운송원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진주시는 이미 표준 운송원가 제도를 도입을 있죠. 해갖고 예. 시행을 한 지가 예. 4년이 됐어요. 근데 표준 운송원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표준 운송원가제라는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냥 자율 너 알아서 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도는 운영하는데 그에 대한 법이 없는 거죠.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를 정했을 때는 기름값이 있고 뭐 인건비가 있고 이런데 이 인건비를 만약에 1억을 줬으면 그 1억이 그대로 노동자들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억 중에 7천만 원만 주고 3천만 원을 사업주가 챙겨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너무 많. 다음에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게 이제 노선가로 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노선권은 우리가 갖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돈은 주면서 돈은 주고 돈 준 걸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근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또 이 부분은 또 준공영제 조례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의회에서 하든 뭐 시민사회에서 하든 이 부분의 요구를 계속 높여서 시내버스 문제를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래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문제는 항상 궁금한 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장이 안 바뀌면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못 바꾼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못 한다 하더라도 조별 시장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 큰아버지 회사가 그러거든요. 네. 당신 큰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데 뭐하냐 이런 문제적 제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냥 입 닫고 모른 척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도 제정이지만 이런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조례 논의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진주시에 골막 터진 이 시내버스 문제를 좀 더 알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도 좀 생각해보고 이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유재수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은 모셔서 여쭙고 싶은 얘기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오늘 사실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처음 모셨는데. 저 질문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줄줄 넣어내요. 그동안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 자리가 없죠, 사실은. 네, 저는 이 사실 엉어려질 정도로 갖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고 어디 가서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오히려 오늘 참 고맙습니다. 근데 유재수 TV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 TV. 그거 좋던데? 잘하시던데? 그거 하고 있는데 1인 2역으로 막 이래 하시던데? 아직 그만큼 구독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재수 TV를 제가 보면서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도 없는데 유재수 TV는 그냥 현란하게 하는데 그거 참 부럽더라고요. 그만큼 시민이 많이 봐야 되는데 많이 안 보니까. 아니 많이 좀 알리셔갖고 유재수 TV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리시고 대문도 좀 바꾸시고 좀 이렇게 쌈박하게 너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하여튼 뭐 응어리진 가슴이 응어리진 걸 다 풀지는 못하셨지만 하여튼 얘기해 주시고 함께 자리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네. 언제 한번 모셔가지고 그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탈탈 털어가고 한번 얘기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셨다니까 어찌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영상 클릭하면 또 봐요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귀엽게 하셔야 됩니다. 귀엽게. 진주 최다선 의원 유재수 의원님 귀여운 모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또 봐요 이렇게 귀여운 모습 잠시 후에 감상해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클릭 또 봐요.